보시죠. 볼까요? 알았어요. 여기는 올리지. 그냥 바람이 좀 약한 거라서 예쁘게 안 된다. 친구 얘기하세요. 거울이십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이 푼 걸 봤는데 번호표가 있습니다. 일단 6번부터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네, 5번까지는 뭐 깔끔하게 잘 맞춰주신 것 같고요. 네, 6번이 킬러입니다 보니까. 지금 정적분을 표현된 함수가 나왔죠. 정적분 표현된 함수에서 장난이 약간 친 것 같은데 거기에 뭐 다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A는 구했겠죠 여러분, 그죠? 이 우리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대입을 하고 미분해라 이렇게 배우는 유형이죠, 그죠? 정적분 표현된 함수 패턴인데 여기서 이제 일단 먼저 할 일은 x에 1을 대입하는 거. 그러면은 1을 대입하면 좌변 0, 우변은 1 넣어버리면 a-1 나오니까 a는 1이다. 이것만 쉽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미분을 하려고 딱 봤는데 상황이 좀 이상하죠.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 플러스 ft dt. 이게 문제인 거죠. 약간 이게 어디서 약간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오히려 이런 식의 모양은 좀 많이 접했지 못했을 것 같고 알겠죠? 개념 문제 보면 x, f, t, dt 뭐 이런 거는 한 번씩 본단 말이야. 그죠? 이런 모양. 알겠습니까? 얘를 내가 미분을 딱 하려고 봤는데 뭐가 눈에 걸려야 돼? x가 걸리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게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만약에 f, t, dt가 있다 치면 얘는 이게 지금 x에 관한 식이에요? t에 관한 식이에요? 요거 이거 x에 관한 식이야? t에 관한 식이야? 네? 여러분? 수연아 어떻게 생각해? x에 관한 식이죠. 그죠? t는 여기 없습니다. 네, 적분하는 이제 개체일 뿐인 거죠. 알겠죠? t를 거쳐가는 개체일 뿐인 거. 예를 들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 dt 얘는 그러면 t에 관한 식이야? 이거 숫자야? 이거 숫자죠. 그죠? 여기 뭐 x가 있으면 이게 x에 관한 식이죠. x에 대한 2차식일 겁니다. t를 적분하면 뭐 2분의 1 t 제곱 될 거니까 x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몇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적분 구간이 그 문자의 정체죠 사실은. 알겠죠? t는 적분의 요소를 뿐인 거기 때문에 정적분은 그래서 이 t를 a로 바꿔도 되죠. 이렇게 같은 식입니다. 어차피 x에 관한 식이니까. 알겠죠? 적분을 뭘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런 걸 미분하려 그러면 얘는 바로 미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봐봐. 이 전체 식은 물론 x에 관한 식이 맞는데 여기 들어있는 x는 진짜 x고요. 그러니까 적분 입장에서 상수 느낌인 거지. 여기 있는 ft는 적분을 통해서 x로 바뀔 놈이란 말이야. 그러면 적분을 해야 될 놈과 진짜 x가 엉켜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x를 밖으로 빼줘. 왜? 적분의 변수에 있는 x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얘네는 같은 거지. 여기 뭐 3 같은 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하려면 이건 곱미분이죠. 왜? x에 관한 식 곱하기 x에 관한 식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이런 곱미분까지는 아니고 알겠죠? 얘를 미분하다 봤는데 이 걸려야지 이게. x를 지금 넣어놨는데요? 그럼 이거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처리한다라는 건 좀 꼼꼼하게 풀어드리면요. 1부터 x까지 x, dt는 산수를 따로 하시고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잘 보이는 친구들 예를 먼저 적분을 처리했겠죠. 알겠습니까? 요거 적분 처리하면 여기다 할게요. 처리하면 x를 적분하면 xt가 됩니다. 1부터 x까지. 그죠? 왜? t에 관한 식인데 x는 상수니까. 알겠죠? xt가 되고 x를 집어넣어버리면 t에 x 넣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x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였다라는 거지. 1부터 x까지 ft, dt 이런 얘기는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알겠죠? 오른쪽의 식이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알겠죠? 저 x를 잘 처리해서 마무리해야지. 미분해야죠. 미분하다 보니까 정리한 거니까.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1 더하기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쵸? 넘겨버리시면 마이너스 날아가고요. 넘겨버린 fx가 3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다. 이거 뭐 한번 잘 걸렸네요. 그렇죠? 뭐 중요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보니까 7번, 8번은 이제 다른 애들은 잘하는구나, 나만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나온 따라 풀어드릴게요. 9번부터도 좀 어렵네요. 9번은 거의 줄킬러인데 네,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시죠. 자, 9번 문제 보시면 여기 또 이게 평가 공부가 중요해요. 우리 쌤이 이 9번 문제를 풀면서 생각났던 게 우리 그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사인 x가 그때 코사인 7분의 8이었나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렇죠? 얘를 만족하는 뭐 x 값들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런 문제 생각이 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보시죠. 양의 실수 전체에서 x가 양수일 때 양의 실수 전체에서 fx가 이제 코사인 제곱 x고요. 뭐 gx는 얘다. 그때 얘네들이 만나는 점의 x좌표라는 건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을 크기 순으로 세팅해라 이 말이죠. 양수만 연립을 해야 되겠죠. 코사인 제곱 x는 여기 나와 있듯이 1 플러스 코사인 5분의 파이 1 마이너스 사인 x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 넘겨서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넘기면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는 0 되겠죠. 모양이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라는 얘기일 것이고, 그죠? 얘를 합차를 때리시면 1 마이너스 사인 x와 1 플러스 사인 x가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넘겨서 인수분해하는 게 맞습니다.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하면 적어볼게요. 1 마이너스 사인 x로 묶어버리면, 그죠? 1 마이너스 사인 x 묶어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앞에 있어요. 알겠죠? 묶어버리면 얘는 묶었고요. 1 빼기 1 사라지고 코사인 5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 맞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결론이 사인 x가 1이 되거나 사인 x가 코사인 5분의 파이랑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걸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때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렇게 연립해서 푼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코사인 제곱 x를 바꿨겠죠. 인수분해 했을 것을 1 마이너스 사인 x 1 플러스 사인 x를 했을 건데 여기서 혹시라도 이걸 약분해서 날려버린 친구가 있다면 이거 큰일 날 짓이죠. 알겠죠? 약분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2차 방식은 넘겨서 인수분해해야지. 약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쌤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쌤이 이거 약분하면 안 됩니까? 약분을 하고 싶으면 사인 x가 1 되면 성립하잖아. 그죠? 그게 근인 거야. 근을 하나 챙겨놓고 또는 얘는 잡아냈으니까 그러고 약분하는 건 나쁘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푸는 거냐면 2차 방정식 라인을 얘기하면요. 봐봐. 예를 들면 2x 마이너스 1이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건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걸 선생님 똑같은 게 있으면 약분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약분은 원래 하는데 우리가 배운 정석적인 풀이는 넘겨서 인수분해해야지. 그잖아. 근데 약분으로 진행도 가능하거든? 그럴 거면 봐봐. 얘를 넘기면 어차피 묶여지기 때문에 이게 x에 1을 넣으면 성립을 하는 x가 1이라는 근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1이라는 근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날리는 건 상관없죠. 넘기면 x는 또 0 되겠네. 두 개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2차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해야 돼. 그냥 약분하면 안 됩니다. 약분할 때는 항상 걔가 0이 될 수 있음을 체크하시고, 알겠죠? 그걸 근으로 뽑아낸 다음에 약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인 x가 1 되는 거 잡아놓고 약분한 다음에 풀면 좀 더 쉽게 이 식이 잡히겠죠. 결국 우리는 얘를 구하는 건데, 그죠? 사인 x가 1 되는 건 뭐 이거 하나 구하자고 그래프까지 필요 없겠죠? 양수니까 x가 사인 0 되는 거 정도는 그냥 바로 적으면 되지. 파이 또는 2파이 또는 3파이 또는 쭉 가면 돼. 얘는 쭉 가면 돼. 정수 파이, 그죠? 얘가 문제인 건데 얘가 이제 사실은 요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우리가 평가 공부가 중요한 거야. 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의 경험이 있어야 돼. 우리 최근에 상담원에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 문제는 쌤이 항상 넣습니다. 평가에서 낸 적이 아직까지는 그 모양새로 요 모양새로 한 번밖에 안 냈기 때문에 여기서 넣어놓으면 돼. 최근 기출이라서 이걸 딱 봤을 때 봐봐. 사인 x가 코사인 5분의 파이가 되는 건 헷갈려서 좀 잡기 힘들어.
물론 선생님 저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 같이 쭉 그려가지고요 슉슉슉 잡아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알겠죠? 그것보다는 변화를 좀 해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게 낫죠. 알겠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코사인 80도가 있어. 이거 사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사인 몇 도야 이거? 뭐 여러 가지 각도가 가능하겠지만 예각으로 표현한다면 사인 10도와 똑같죠. 그죠? 왜? 아니 이렇잖아.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10도로 80도를 표현한 다음에 변하는 공식에 의해서 얘가 y축이니까 사인으로 바뀌는 거고요. 1사분면이니까 부호는 항상 플러스죠. 알겠습니까? 이런 연동은 좀 가벼워야 돼. 알겠어요? 사인의 각을 코사인을 표현하고 싶어? 2분의 8 빼면 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걸 풀기는 좀 부담이 되고 사인 x는 잠깐만 있어봐. 2분의 파이에서 5분의 파이 빼면 얼마냐? 10분의 5파이 빼기 2파이, 3파이. 그죠? 얘는 사인 10분의 3파이가 똑같습니다. 이걸로 푸는 게 낫죠. 알겠죠? 그러면은 y는 sin x를 그리겠습니다. y는 sin x를 그리면 사인이 뭐 한 두 줄기 그릴까요? 많이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 2파이, 4파이, 3파이, 파이 0입니다. 그죠? 사인 10분의 3파이, 10분의 3파이는 예각입니다. 그죠? 10분의 5파이가 2분의 파이니까. 그죠? 예각이니까 세이브로도 표현한 라인이 맞죠. 그래서 여기 어디가 있겠지. 이렇게 y는 뭐 요거를 k라 가정해서 요건 설명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정할 필요가 없죠. 알겠죠? 하나 그어놓고 여기를 10분의 3파이라 잡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요? 파이 빼기 10분의 3파이겠죠. 10분의 7파이. 여기는요? 2파이 더하기 10분의 3파이겠죠. 10분의 23파이. 여기는요? 3파이 빼기 10분의 3파이니까 30에 3파이 빼고 어때요? 10분의 27파이? 이 정도면 뭐 문제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크기 순으로 정리하면 10분의 3파이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7파이. 그 다음 파이가 중간에 끼죠. 10분의 20, 아니구나. 그 다음 2파이가 껴야 돼. 2파이. 10분의 23파이가 뭘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크기 순에 맞게끔 x1, x2, x를 잡아서 알겠죠? 처리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교점을 잘 체크해서. 뭐 근데 크기 순을 보려면 사인을 이미 그렸으니까 여기 하나 그린 것도 괜찮죠? 잠깐만. 뭐야, 나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사인이 1이네요. 여러분 미안. 네. 이거 그렇게 가볍게 던져놓고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사인이 1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파이. 미안합니다. 0으로 착각했어. 2분의 5파이 사인. 그죠? 그잖아요. 사인 1 되려면 여기 y는 여기. 잘못했네. y는 이렇게. 그죠? 여기 같이 그리는 게 크기 보기 편할 거니까. 그러면 x1, x2, x3, x4, x5 뭐 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답을 구하시면 해결되겠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유형이다. 챙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10번, 11번을 대체로 잘 풀긴 했는데 일단 10번 속도 문제라 개별표로 가보죠. 11번 가시죠. 11번은 풀는 친구가 많이 반반이네. 11번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판단했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수능에서 좀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단수 그냥 연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10번도 뭐 쉽다라고 보기 힘들고요. 근데 대체로 잘 푼 것 같으니까 속도 관련된 문제는 사실 어려워져 봤자 글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만약에 접근이 아예 안 된 친구들은 이따가 시간 나오면 좀 하겠습니다. 일단 11번부터 가시죠. 오늘 이 풀 문제가 많을 수 있으니 11번부터 가시죠. 자,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fx가 있다. 뭐 어쨌든 마이너스 1 이상만 볼 모양입니다. x가 마이너스 1 이상에서 미분 가능한 얘기야. 미분 가능한 fx가 있대요. 분명히 알겠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부터 x를 이거는 약간 그 예측이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수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지수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 4점짜리 수능 유형 레벨로 느껴지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분명
단순한 연산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런 연산이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런 말고 뭔가 이게 던지는 힌트들만 있는 상태라면 분명 출제자가 심어놓은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밝혀내려는 의도가 있어야 돼. 얘가 분명 뭘 넣어놨을 텐데 그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그걸 하려면 기본 해석은 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여기서 필요한 기본 해석은 뭐가 있냐? 이걸 먼저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아마 그 해석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건 치워야 되겠죠? 해석 같은 내용을 내볼게요. 여러분 필기장에 그 평균값 정리 파트를 가시면요. 평균값 정리 기억하십니까? 평균값 정리 기억하십니까? 네? 평균값 정리 기억하십니까? 오케이? 평균정리 뭐냐면 이 평균값 정리를 가면은 이런 거 말로 얘기하면 미분 가능 함수가 있을 때 그죠? 내가 어딘가 A부터 B까지를 잘라서 평균 변화율 그게 기울기죠. 그죠? 이 Y를 이렇게 치면 미분 가능 함수 모든 미분 가능 함수는 A부터 B까지 지점에서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 얘와 똑같은 미분 계수를 갖는 지점이 A와 B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봐봐.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기울기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겠지. 그죠? 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있겠죠.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알겠습니까? 항상 존재라는 C가 A, B 사이에 항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요? 오케이? 이거 알겠어? 기억나? 응. 요게 평균값 정리인데 이 평균값 정리 응용 문제가 보통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신형은 빼버리고 여러분 필기장에 아마 적혀있을 텐데 두 가지가 뭐냐면 한번 얘기해볼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x) 여기 문제 약간 영감을 주는 패턴도 있어서 같이 얘기해볼게요. 얘가 3이래. 그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이거 내신형 문제긴 합니다. fx 플러스 2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3 얘의 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 내는 거예요. 봐봐요. 자 여기 평균값 정리 파트의 응용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 준비된 친구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봐봐. 이게 무슨 말이야? x가 무한대로 할 때 도함수는 항상 3이야. 그 말은 함수가 먼저 생겼을 건데 그렇죠? 저 무한대 끝을 보면 그냥 기울기 3인 직선과 똑같아. 생긴 모양이 물론 뭐 곡선이겠지만 무한대만 한번 진행해버리면 기울기 3인 직선일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알겠니? 내가 알겠어? 그런 상태인 건데 얘가 야 무한대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그러면 x 플러스 2를 대입한 거에서 x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걸 빼봐야지 알았단 말이야. 그럼 잠깐만 야 이 함수는 저 무한대를 보면 그냥 거의 직선인데 기울기가 3인 직선처럼 생겼다는 얘기란 말이야. 요 얘기가 알겠죠? 그때 지금 요 x좌표 차가 얼마야? 차가 5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x-3을 대입한 함수가 여기 높이와 x 플러스 2를 대입한 함수 여기 높이의 차는 얼마겠어? 이 기울기가 3이니까 5칸을 갔어? 그러면 15칸 올라갔을 거야. 알겠습니까? 네, 거의 직선이니까. 그래서 얘는 15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건 내신 유형이에요. 내신 때 보통 훈련시켜 먹는, 알겠죠? 뭐 교과서에도 강조 들어있는 문제고, 알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게 이제 개념적인 베이스가 평균값 정리야. 왜냐면은, 쌤, 도함수가 3인데 평균 변화를 가지고 기울기를 잡아도 됩니까? 어차피 그쪽 가면, 이게 어딜 자르는 그 사이에 똑같은 접선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 접선이 3이라면서 계속. 그러면 이게 거의 직선이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약간의 무한수만큼의 영향력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다. 알겠습니까? 뭐 저런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평균 정리의 응용 파트인데, 고3 입장에서는 어떤 응용이 필요하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문제.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미분 가능 함수 fx 있습니다. 미분 가능이야. 이런 얘기합니다. 개처럼 얘기해 볼게요. 1보다 큰 a, b에 대해서 b-a분의 fb-fa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봐요. 자, 뭔 얘기냐면, 주목! 중요하다. 3학년도 중요하다. 잘 들어. 자, 3학년들한테 평균 정리는 요거 한 유형만 다 체크하면 돼요. 내용은 당연히 이해하고 있고. 알겠습니까? 요런 식의 질문 많이 합니다. 이 무슨 말이야? 야, fx가 있는데, 이런 얘기죠. 어떤 fx가 있는데, 여기를 뭐 1이라 칩시다. 1이라 칩시다. 알겠죠? 야, 1보다 큰 범위에서 두 점 잡은 기울기의 범위 구해봐. 이 말이야.
이거는 절대 바로 못 구해요. 왜? 두 점이 다 랜덤이야.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 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알겠죠? 왜냐면 봐봐. 생각해봐. 선생님,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 B 있으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못 구한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 얘는 일단 넘어야 돼. 얘는 무슨 말이냐면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1에서 도함수의 범위를 구하는 얘기야.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하는 얘기는 원기야. 알았어? 네, 그 얘기는 조심하게 들으라고. 중요한 얘기라고. 요 얘기는 그 범위 내에서 도함수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때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는이 있는데 여기에 는이 없어져야 돼. 알겠습니까? 선생님 왜 는은 왜 빠지죠? 이게 가능한 또 개념적인 베이스가 평균값 정리인데 이런 말 봐봐. 1보다 큰 범위에서 A부터 B까지 범위를 잡았어. 선생님 요 기울기는요, 야 얘랑 똑같은 거 여기 존재할 거 아니야? 이거랑 퉁쳐 그냥. 선생님 A를 여기 잡았어요. 걔랑 똑같은 거 여기 있을 거야. 걔랑 퉁쳐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생기는 모든 접선의 기울기는 그 구간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평균 변화율과 같은 게 존재할 거니까 그냥 도함수의 범위로 구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 여기 있는 는은 왜 빠지는 겁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그 평균 변화를 만들어지려면 얘보다 앞에 있는 점 하나랑 뒤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얘보다 앞에 있는 점을 잡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작은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알겠습니까? 평균 정리 활용은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된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문제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는요 fx가 나와 있습니다. fx가 2x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이거 5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부터 큰 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b 마이너스 이거 나눴어야죠. 이렇게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딱 요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서 알겠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 V x가 1보다 큰 범위인데 도함수의 범위가 2 이상이라는 얘기네요. 이 힌트를 주는 거라고. 이거 중요해. 이렇게 도함수의 범위를 줄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수능에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알겠습니까? 잡아두세요. 그랬을 때 y는 fx와 x축, x는 마이너스 1, x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나한테 준 게 지금 문제가 뭘 요구했냐면 y는 fx와 x축과 x는 마이너스 1과 x는 3으로 둘러싼 넓이니까 일단은 그릴 수 있는 만큼 그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마이너스부터 1까지는 함수 줬으니까 그려봅시다. 일단 미분을 때려보시면 6x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2x를 묶어주시면 3x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렇죠? 바로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여기가 0이겠죠? 여기가 3분의 2가 됩니다. 그렇죠? 비율 관계를 적용 자세히 그릴게요. 보기 위해서 여기가 3분의 1일 것이고 가운데 지점 여기 그어버리면 여기는 요 같은 높이가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3분의 1, 여기가 1일 거야.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나한테 준 범위는 마이너스는 더 멀리 갔겠죠? 이쯤 되겠지. x 마이너스 a 해볼까? 높이 얼마야? 마이너스 f 집어넣어. f 마이너스 1이면 얼마야? 지금 내가 뭐하는 거야? 주어진 범위만큼 깔끔하게 그리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리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고 1이 되게. 내가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궁금했거든. 왜? 음수는 짜증날 거 아니야. 축이 잘라버릴 거니까. 알겠습니까? 다행히 양수야. 이게 x축 여기 있어. 좋아. 그죠? 위에 더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1인데 높이가 같으니까 여기 1 높이도 구해놓을 거야? f도 구해버리면 f는 얼마야? 5대 5. 5대 5.
맞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그냥 정해진 환경이고요. 적분된 널 나오겠지. 얘가 나한테 뭘 그렸어? x는 3을 그렸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x는 3은 더 멀리하면 이쪽 있겠지 이렇게. 그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야? 1부터 3까지 그림이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건 여기 부분에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그림이 최대한 밑으로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런 걸 파악하라고 아마 예를 주지 않았을까? 그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생각하는 이제 음모는 뭐냐? 이 자식이 뭘 숨겨놨을 거 아니냐면 요 접선의 기울기를 체크해 보고 싶네요. 내 느낌은 2야 이거. 알겠습니까? 요것만 딱 가지고 맞는 평가 문제도 있어. 그건 간단한 문제. 알겠죠? 그래서 제 때려보면 F'1을 구해보면 이번에 세려봐. 읽으면 되잖아. 읽어버리면 2야 2 역시나.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2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얘가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부드럽게 받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도함수가 제일 작은 게 2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얘가 2보다 봐봐. 쌤 부드럽게 받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 왜? 도함수의 그 최소값이 2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울기가 2보다는 큰 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얘가 여기서 기울기가 2 직선으로 가는 게 그나마 최선이야. 넓이를 작게 만드는. 알겠죠? 쌤 이거 말고 다른 그림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다른 그림은 얘보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왜? 접선의 기울기 최소가 2란 말이야. 더 약간 기울기가 2인 모습보다 밑을 향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넓이가 최소이려면 여기서 기울기가 2 이렇게 가는 직선 기울기가 2여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봐. 여기서 x축과 요 넓이는요. 요거는 그냥 사다리꼴 넓이 구하세요. x 1이니까 높이가 2일 것이고 여기가 윗변이 5잖아. 그죠? 3을 대입한 거 생각해봐봐. 여기 두 칸 같지? 4 올라갔겠네. 여기 9인데 9.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대부 넓이 구하시고 적분하시고 더하면 최소가 나오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아주 공부하기 좋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공부하기 좀 안 좋은 문제 몇 개 있어서 그건 풀이 안 할 겁니다. 혹시나 손을 댄 친구들은 개별로 가드리고 알겠죠? 일단은 우리가 딱 지금 섭렵해야 될 난이도가 있단 말이야. 이건 그 난이도야. 알겠죠? 잘 연습하세요. 자, 12번입니다. 간만에 도형 상호함수 하는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어렵게 나오면 여기에 숨어있는 닮음을 찾아야 돼. 알겠죠? 이게 공식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선생님 그래도 뭐 보조선이나 얘도 보조선 필요 있었나? 나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보조선이나 이런 게 특별히 필요 없이 그죠? 주어진 힌트를 잘 따라가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잘 정리해서 약간 복잡한 산수를 잘 끌어내면 답이 나오는 구조.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나와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 난이도가 약간 어려워지면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도형을 다루지 못하는 친구들은 안 보였을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 보시면 봐봐. 자, 여기 내라.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그려가면서 이렇게 A를 박아놓고 이렇게 이등변 하나 잡아놓고 이게 쌤이 야 끊어읽기 확실히 해야 돼 할 거 해야 돼 했는데 얘는 사실 우리가 할 게 없었어. 할 게 없어가지고 끊어읽기 나발이 없어진 거지. 가볼게요. 자, 한 원의 내전 봐보 A, B가 2, 2다. 아, 여기가 같은데 2등은 2야. 여기도 2야. 네, 나왔어. 자,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하겠죠? 코사인, 사인, 조티수지 생각하겠지. 그거 좋은 거야. A, 네, 나왔어. 알겠죠? 나왔고. 저것만 가지고는 아직 할 게 없어요, 사실. 알겠죠? 아직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어느 방식으로 가야 될지. 왜냐면 뚜렷하게 뭔가 주지 않았어, 아직은. 뭐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을 써야 되고 명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점 A를 지나고 직선 BD의 평행한 직선이 직선 BC와 만나는 점을 1라 하자. 자, BD의 평행, 잠깐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랑 평행한 직선이, 그죠? 만난 점이 2인데, 여기 평행하네. 알겠습니까? 그때 AE와 CD는 2대1이래. 아, 여기가 2A. 여기는 A라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관심 갖는 건, 봐봐. 이 평행함이 오히려 더 해칠 것 같아요. 알겠죠? 평행을
아닌가? 그거 놔야 되나? 일단 볼게요. 요거 하나 치고요. 그림을 안 치게 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막혔을 거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 일단 이 삼각형의 세 변이 나온 거 보니까 각만 하나 잡아내면 뭔가 코사인 법칙가 때리는 소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각에 관심이 있다면 봐봐. 그나마 접근하는 툴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요 각과 요 각이 어쨌든 합이 파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 각과 요 각은 같을 거라면 여기 뭐 셀카 치면 이거 같을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까지는 뭔가 접근해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코사인 세트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사실 뭘 발견했어야 되느냐, 이게 단순하게 공식을 적용할 데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어디를 보냐 봐봐. 이 각과 이 각이 같은데 여기 보시면 봐봐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입니다. 오케이? 얘를 보시면 봐봐요. 여기가 2랑 2의 2고요. 잠깐만요. 여기 그거냐? 보시면요. 2랑 네. A, 이 선에서 원 접하는 데랑 B 연결한 게 해서 한 직선이 잠깐만요. 뭐라고요? 요 직선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A, 2에서 A2에서 원하고 접하는 점, 원하고 만나는 요점 점하고 B를 이으면 B를 이으면 그 삼각형 두 개가 같아요. 잠깐만요. 얘랑 같은 삼각형이다. 잠깐만요. 왜죠? 그렇군데요. 그렇던데요라니요. 잠깐만요. 나는 여기가 닮음을 이루고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닮음의 근거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1, 2A고요. 2A고요. 2등변이고.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 여기 길이의 B는 2대 A고 아닌데? 저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B랑 네. 아까 잡은 점 해서 네. 이 아까 잡은 점이 길이가 같게나 그 두 변. 얘랑 얘가 네. 잠깐만요. 여기 잠시만요. 2 여기서 2 잠시만요, 여러분. 얘랑 잠시만요, 여러분. 얘랑 그게 같고 A랑 2랑 A 세타. 잠깐만요, 여러분. 우와. 안 보인다. 등변. 1, 2, A. 1, A. 2A. 잠시만요. 여러분. A와 CB가 A와 CB가
제일 긴 길이. 오, 잠시만, 이 근거 없다. 도윤아, 너 요렇게 해서 얘가 같다는 거잖아 지금. 그쵸? 이것도 근거가 없는데. 가위 같고 길이 같고. 각 BAC랑 BAC랑 각 AB하고 아까 처음 MH면 각이 같아요. BAC랑 어디가 같다고? 어. 이게 BAC가 아니라 ABD랑 ABD랑 BA 네, 찾았습니다. 이걸 내가 지워놔서 안 보이는구나. 오케이, 아마 도현 말 맞나 봅니다. 일단 했죠? 왜냐면은 우리가 봐봐, 아까 이 평행선에 그어놓으면 이거를 내가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빼버리니까 더 안 보이네요.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가 평행하니까, 오케이? 여기 각이랑 알파를 잡을게요. 여기 각이 같을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오케이? 해서 아마 이쪽을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게 할 겁니다. 알겠죠? 요 선 자체가 약간 이제, 그치, 너희가 접근하기 힘든 선이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왜냐면 이게 단서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얘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얘랑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A 대 2A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평행한 선은 그어놨을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분명 여기가 동의각으로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봐봐, 요 각이 알파로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고요. 여기 세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 알파, 여기가 알파면, 잠시만요, 여기가 알파면, 오케이,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원주각으로 알파네요. 이해됐습니까? 요 현에서 봐봐,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라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얘네들의 목적이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을 잡아내라고 주는 메시지 드린단 말이야. 알겠죠? 평행선과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와봐요. 그 순서를 쓰이면 순서가 약간 이걸 아까 지워버려서 도형이 엉켜버리니까 좀 이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순서가 돼버렸는데, 다시 순서를 잡아보면 봐봐. 여기에 평행한 선에 이 선과 평행한 선을 그었더니 얘랑 만나는 게 이 얘랑 A였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다? 여기가 알파, 여기는 알파를 잡으면 얘도 알파일 것이고, 그쵸? 그러면 요 놈이랑 요 놈이 원주각이야. 이랬습니까? 이렇게 찍은 원주각이죠. 알겠죠? 그래서 얘가 알파인 거야.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봐봐, 여기 CDA인데요. 요 삼각형에서 얘가 알파, 얘가 세타. 여기 길이가 1, 여기는 A, 여기는 2가 되는 상태의 삼각형인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E, B, A로 돼 있죠? 이렇게. 여기가 세타, 여기가 알파, 여기는 2A, 여기 2인 거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얘랑 얘는 뭐 각이 두 개 똑같은 닮음이잖아.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을 쓰면 여기가 길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끌고 와야 되겠죠. 2A 대 A잖아. 요 알파랑 세타가 만나는 점입니다. 이 B 잘 봐야 되겠죠? 2A 대 2는 뭐 약분해버리면 A 대 1은, 그죠? 얘의 대응변이 알파랑 세타가 없는 거 2대, 맞나요? 얘의 대응변은요, 세타랑 알파가 없는 거 A,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A 제곱이 2가 돼서 A가 루트 2다. 요게 이제 일단 밝혀져야 될 첫 번째 핵심 포인트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A가 나와버리면 이제 얘가 루트 2가 돼버린 거니까 루트 2다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요 삼각형의 지금 길이를 다 잡은 거기 때문에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요 세타도 구할 수 있고 알파도 구할 수 있어요. 이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어디 갔냐? A, E, B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E, B 길이를 두고 할게요. A가 루트 2면 여기는 2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죠? 됐어요? 여기 길이는 B로 바로 나옵니다. 봐봐요. 요 길이는 잠깐만 있어봐. 얘가 루트 2니까
얘 대응변이 얘였죠. 헷갈린다. 루트 2배가 되는 닮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타와 알파가 연결된 요 길이가 1이었으니까 요 길이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다 나왔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그때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서 구해도 되고 여기서 구해도 되고 알겠죠? 코사인 세타를 구하든 뭐 코사인 알파를 구하든 하나 잡아서 사인을 넘기고 사인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2분의 1 AB 사인 쓰면은 답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헤론 공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그걸 넓히고 됩니다. 알겠죠? 길이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봐라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한 개만 더 오십시오. 13번입니다. 13번까지 하고 갑니다. 3번을 보시죠. 13번입니다. 빨리 하고. 자, 시간이 미치면 안 되는 여기서 막혀버려. 13번 가시죠. 얘는 어려웠는데 학습용으로 공부하기 좋은 문제다. 알겠죠? 형아, 이거 나봐. 초반 얘기만 들으면 돼. 쌤이 뭐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해석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다루냐가 중요한 거니까. 최고차 함수 A는 모두 4차 함수 fx가 최고차 함수 1이면 선생님 보통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냥 4차 함수가 그 일반형이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알겠죠?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이거 쓸 일은 없습니다. 아마 그래프에서 뽑아내야 되겠으니까 그건 나중에 써먹고요. f0은 0이다. 원점을 지나네요. 그래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나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해석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보시면 f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x에 집어넣은 요 자식은 얘가 x는 1에서 무궁하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올 거란 말이야. 알겠죠? 왜냐면 이런 것들을 쌤조차도 이런 것들을 해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그래프로 추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나도 당황하는 메시지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정리하는 거야. 원래 함수는 절대값을 정리하고 접근해야 돼. 자, 요 함수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y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fx-1일 것이고 그죠? x가 1보 작을 때는요 f-x일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1, 1 대입만 같다라는 건 당연히 같죠. f0은 f0이니까 둘 다 미분 때려버리면 위에 건 f'-x-1이고요. 합성수입니다. f'-x 플러스 1의 안에 값은 미분 이렇게 되겠죠. 위에 1 대입한 거는 아래 1 대입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f'빵 좀 힘들어 는 마이너스 f'빵이니까 결론은 f'빵도 빵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f0도 0이고 f''도 빵이 시계 모양은 x제곱이 꽂혀있나 그런 함수가 되겠죠. 얘는 뭐 식을 약간 맞추면 보면 x제곱이 있는 뭐 이런 식의 꼴이 생겼을 겁니다. 이런 식의 모양인 건데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해석을 가보죠. 요 해석 때문에 문제 풀어주고 있는 거야. 자, 다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y라는 붙일게요.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이거는 우리가 몇 번 해봤던 작업입니다. f1. 그러니까 x는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가 한 개다. k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됐고. 자, 요 자식이 얘가 미분 불가 몇 개다? 한 개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얘 안에 있는 게 몇 차 함수야? 4차죠? 4차를 절대값이 했을 때 미분 불가 한 개라는 건 무슨 말이야? 한 케이스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3중근. 알겠습니까? 이 4차 함수는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중근이 아니고서는 미분과 한 개가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x축이 무조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냥 갖고 올리면요 여기만 미분 불가, 여기 미분 가능. 알겠습니까? 나머지 4차는 미분과 한 개가 만들 수가 없어요. 보통 최소 2개거나 뭐 4개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식이라서 얘랑 얘라는 거야. 요게 이제 하나의 또 공부 체크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fx를 그리는 게 아니라 fx-f1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요 함수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fx- 잘 봐. y는 fx-f1에 대한 절대값을 어떻게 챙겨가야 되냐면 봐봐. 만약에 3차를 얘기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y는 fx야. x축이 뭐 어딘가 이렇게 치시죠. 원래 그림은 이래. 알겠습니까?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fx-f는 어디 있냐? 여기 어딘가 x1을 대입한 지점이 여기로 칠게요. 여기가 x는 1이라 가정하면 여기 높이가 원래는 f1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 함수는 x축을 f의 위치에 딱 가져온 함수. 즉 x축을 여기를 지우고 f의 위치에 x축을 딱 세워버리면 요 노란색의 x축이 있는 함수가 여기가 x1이었죠. fx-f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원래 x축이 여기서 쓰면 그건 fx고요. fx-f는요 x축을 f를 위치까지 끌어올린. 알겠죠? 이게 원래 이 해석은 f1을 x축 내린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면 헷갈려서 못 푸니까 x축을 그 위치로 끌어올렸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f 위치를 x축 당겨오시면 거기 요 안에 있는 함수 꺾어 올리면 그래프는 이런 생긴 게 절대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인 건데 그럼 봐봐. 요 안에 있는 거의 x축이 여기 있어야 돼. 오케이? 나는 근데 요 함수를 찾는 게 아니라 fx 찾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봐봐요. 자, 요 놈이 미분불과 한계려면 x는 1이 여기 있던가 또는 헷갈리니까 가능한 그림을 다 그려줄게요. 그냥 봐봐. 자, 요 상태를 보고 여러분 이 해석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어려운 문제지만 풀고 있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지금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죠. 여기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와 똑같은 위치 여기 x는 1이 있거나 그죠? 상황적 그 케이스가 일단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어서 여기에 1이 있거나 마지막으로 얘가 질문도 가능한 4차 함수 다 잡으라는 거잖아. 이렇게 이 네 가지 케이스가 가능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통과. 이해했어요? 이 네 가지가 가능한 환경인 거야. 자, 그때 우리가 미리 밝혀놓은 게 뭐가 있냐면 f빵도 빵이고 f'빵도 빵이야. 이 말은 요 말은 x는 0에서 x축과 접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뭐 극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3중분 위치일 수도 있죠. 그럼 생각해봐봐. 만약에 1이 여기 있다면 x가 0인 지점에서 동함수가 0 되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얘보다 왼쪽에 x는 0이 있을 거 아니야. 동함수가 0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탈락.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봐봐. 얘는 x가 1이 여기 있으면 0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0이 있죠. 가능하잖아. 도함수 0되고, 그죠? 요 세팅, 얘도 완벽하고, 알겠습니까? 얘는 가능. 첫 번째, 정답 상황.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잠깐만, 1이 여기 있으면 잠깐만 0이 있을 데가 없는데, 그죠? 0이, 얘는 없죠? 이해했습니까? 탈락. 1이 여기 있으면 0이 여기 있으면 되죠. 여기 극값. 가만히 얘기죠. x축이 여기 있으면 되고, 이해했습니까? 얘는 안 돼. 이해했어요? 상황은 얘 아니면 얘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요걸로 식을 뽑아내야죠. 자, 만약에 얘라면, 봐봐, 얘라면 x는 0에서 0,0을 지나니까 여기가 x축이야. 잠깐만,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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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같습니다. 자,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얘는 식이 바로 나와. fx는 바로 나옵니다. 0에서 튕기고 2를 지나는 이런 선택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네, 정답. 자,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식을 요걸로 만들잖아. 여기를 y는 뭐 k는 쓰고 있으면 p가 잡을게요. 알겠습니까? 이게 f1이죠. 식을 만들면 fx는 잘 봐봐. 여기를 선생님이 x는 뭐 a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a를 지나고 1에서 3중근을 잠시만요. 3중근인데 1에서 3중근을 갖는 그 위치는 p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때 여기 A와 P를 구해내기 위해 필요한 힌트는요. 저기 두 개 나와있죠. F0이 0인 것과 F'0이 0인 걸 이용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그럼 두 가지의 함수가 특정돼서 F-1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까? 챙겨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잠 좀 깨고 합시다. 오늘 좀 어렵다. 참 잘해본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쌤이 아까도 좀 이상했는데 이게
함수 3개 나왔는데 2개밖에 안 나와서 여기서 하나 빼먹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아까 이거 기억나요? 1번 얘 둘 안 되는 거 맞고 1번이 되고 2번이 되는 건데 답은 얘도 맞고요. 그렇죠? 한 개가 더 있는 게 여기가 1일 때 x가 0인데 여길 수도 있지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1번의 한 케이스가 더 요것만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여기 위치가 x가 1이 여기 있을 때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서 동함수 만드는 게 여기도 가능하지만 여기도 가능해요. 요거에서 놓쳤습니다. 이런 케이스 잡긴 해야 돼, 알겠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3중근의 위치를 아까 얘처럼 A로 잡아내면 fx가 x-a의 3중근이고 x-1을 지나고 그 높이 모르는 것도 p라 잡으면 여기서 a, p를 구하는 것 또한 저 두 개의 인수 적용하면 답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함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고추를 해서 잡아오는 연습까지는 해라 라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가보시죠. 아 지금 에너지상 14번 14번 잠깐만요. 요거 아마 손도 못 대치고 많을 것 같아서 일단 19번이나 20번 오늘 21번과 22번은 풀이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혹시 진행을 좀 많이 한 친구가 있다면 그 풀이를 잡아드리는 그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 풀이까지는 좀 빡빡해서 목요일은 모의고사를 원래는 3일차로 진행하려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해설한 거 복습한 거 좀 챙겨오시고 알겠죠? 개별 풀이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하지 못했던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에 대한 복습을 좀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 화요일은 사설 모의고사로 보고 그럼 수요일 바로 이제 그 9월 모의고사일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 계획을 잡을 테니까 목요일날 원래 모의고사 한번 더 몰라 했는데 지금 점검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마 쌤 예상에는 이렇게 하고 집에 보내면 집에서 복습이 좀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이 있어서 알겠죠? 1회 1회 그 모의고사 본 거 복습도 좀 하고 프린트 못한 거 점검 좀 하고 그런 시간을 목요일에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 미흡한 풀이도 개별로 좀 봐드리고요. 좀 목요일은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요. 19번을 가보시죠. 19번은 이제 이렇게 세팅해놓고 3점밖에 안 주면 이게 확실히 현실을 잘 모르는 이 출제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부터 문제 내면 애들이 못 풀어요. 알겠죠? 19번을 보면 그렇죠. 역시나 올킬입니다. 알겠죠? 요것도 그 평가원 문제의 어떤 영역을 살짝 건드려서 만든 냄새는 나는데 그거야 뭐 평가원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 잘 되는 나로서는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감이 안 잡힐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라서 힘들 거라 예상됩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어쨌든 자연수가 되는 그 값 찾는 건데 찾는 값도 이게 실수 x이기 때문에 뭔가 무슨 얘기하는지 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선생님 진행해볼게. 자 2분의 3 루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의 세제곱근 중 세제곱근은 실수가 한 개가 무조건 있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걔를 구한다면 그냥 세제곱근을 쓰면 됩니다. 얘가 그렇죠? 얘의 세제곱근이 자연수 K라 표현할게요. K는 자연수가 존재하는 X 값이 4개가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얘가 존재하는 실수 X가 4개가 되기 위한 자연수 A를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정리 좀 해야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요 2차 함수가 어떤 값이 되는 x가 4개만 존재해야 돼. 뭐 식을 이렇게 풀 수가 없으니까 양변 세제곱을 먼저 할게요. 그럼 막 2분의 3에 루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얘가 k 3승이 되면 되고요. k에는 자연수를 내가 1, 2, 3, 4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상태인 건데 요 2분의 3 없앨게요. 넘겨버리면요. 루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가 3분의 2 k 세제곱이 되면 됩니다. 얘 또한 마찬가지로 k는 1, 2, 3, 4 넣을 수 있는 환경인 거죠. 양변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가 9분의 4 k 6제곱 이게 되기 위한 결국 얘를 만족하는 실수 x가 4개여야 돼 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요 놈을 어떻게 인식하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라고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y는 9분의 4 k 6제곱 여기서 k는 자연수죠.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만나는 x값이 존재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걸 4개만 존재하는 걸 찾으라는 건데 얘를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얘는 인수분해서 그리면 마이너스 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a입니다. a는 자연수고요.
요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얘 0, A인 거죠. 여기 밑에는 의미는 없습니다. 왜? 어차피 밑에서 교점이 생길 리는 없어. 이 양수니까. 그죠? 그러면 K가 자연수가 될 때 만난 그 자연수를 만들어주는 X 값이 4개 존재하려면 봐봐. 여기 Y좌표를 비교하는 건데 0부터 이제 위로는 연속적으로 그래프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부터 교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K가 만약에 1이라면 얘는 Y는 9분의 4란 말이야. 그죠? 일단 첫 번째로는 Y는 9분의 4와 교점이 2개가 존재하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 X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X가 요점이나 요점일 때는 K가 1 되는 경우의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K가 2가 돼버리면 여기 잘 안 보일까 봐 놀아서 K가 2가 돼버리면 넣어버리면 9분의 Y는 9분의 2의 6승 2의 몇 승이야? 2의 6승 2의 8승이네요. X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랑도 교점은 2개가 나와야죠. 이렇게. Y는 9의 2의 8승. 요까지 존재해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K가 2가 되는, 즉 이 자연수가 2가 되는 X가 또 2개 있는 거지. 그리고 K에 3을 넣어버리면 3 넣어버리면 Y는 4 곱하기 3의 6승인데 9 약분해버리면 3의 4승. 그죠? 얘랑은 이제 교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여기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3은 만들어지면 안 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K가 1일 때와 K가 2일 때 이렇게 두 개가 가져서 4개가 존재하는 이런 세팅을 만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세팅 만들려면 요 높이죠. 요것도 여러분 그 옛날 평가 문제를 경험이 있는 친구거든요. 아마 그 생각이 나는 문제 중에 하나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2분의 1을 대입한 요 높이가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해야 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4개만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집어넣어버리면 어디다가?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a 넣어버리면 4분의 1 a제곱 더하기 2분의 1 a제곱이라서 산수하면 4분의 1 a제곱 됩니다. 이 4분의 1 a제곱이 얘보다 9분의 2의 8승보다는 크고 4 곱하기 3의 4제곱보다는 작아야 돼 라는 게 결론인 거죠. 자, 식을 좀 더 정리할게요. A는 자연수니까 정리하면 양변 4 곱해버리면요 9분의 2의 4가 2의 제곱 10승보다 크고 A제곱 4 곱하면은 이거 2의 4승이나 쓸게요. 곱하기 3의 4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의 5승 보다는 크고 A가 루트 씌우면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정리하면 얘가 32니까 10점 얼마야? 10점 얼마보다는 크고 A가 얘는 4고 36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11부터 35까지의 합을 구해라 그 말이죠. 이건 등차수의 합으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였다. 3점 치고는 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20번입니다. 오늘 풀이는 20번까지 일단 진행해볼게요. 그리고 개별로 궁금한 문제부터 적읍시다. 자, 20번 문제 보시면 20번은 되게 어렵고요. 이 주관식으로 또 이렇게 돼버리면 어려운데 내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잘 공부하세요. 자, 29번은 아주 중요한 얘기다. 알겠죠? 자, 29번은 또 풀기에 또 개념적인 체크 하나 해보면요. 여러분 봐봐요. y 대표 x가 얘는 x는 a에서 불연속이 남습니다. 그리고 y는 gx는 정보가 없어. 오케이? 그랬을 때 그릴 때 그래서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연속이었대요. 그래서 연속이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귀가서 극한 얘기할 때 한 적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못 적어보시죠. 네. 우리 뭘 해야 될까? GA가 0이다를 떠올리는 게 가장
그 일반적이고 좋은 얘기인데 알겠죠? 이게 쌤이 일부러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알겠죠? 일단 GA가 0이 된다를 떠오르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그 성질 중에 하나니까 알겠죠? 근데 그거는 GX가 연속 함수일 때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그럼 GA가 0이라는 얘기야. 요건 이해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연속 함수랑 A에서 불연속 함수랑 곱했는데 연속됐어? 이 자식이 0이라는 얘기야. 왜? fx가 x가 a에서 불연속이면 얘가 a를 대입한 거랑 a 플러스를 대입한 거랑 a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이 다른 건데 gx가 연속이었다면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서로 다른 숫자에 똑같은 하나의 수를 곱해가지고 같아지려면 얘가 0이어야 돼. 자, 연대해줘. 두 번째, 선생님 gx가 a에서 연속이 아니던데요? 불연속이라면 직접 확인해야죠. 뭘 확인하는데? 3개 대입해야지. 3개 뭔지 아시죠? 연속을 확인하려면 함수값, 좌우항, 우항 다 따져봐야지. 모르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개념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돼. 이랬습니까? 요거 한 줄만 가지고 뭔가 땜빵을 할 수 있는 학년은 2학년까지, 내신 대비까지. 3학년들은 분석이 돼야지. 알겠죠? 어차피 케이스 던질 거란 말이야. 얘처럼 어려워진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자, 네, 가볼게요. 자, 이 문제를 꼼꼼하게,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이 논리적으로 판단 안 되는 것들은 추가 질문해야 됩니다. 이쪽은 쌤이 계속 얘기하는 후반부 공부는 문항수가 적어지더라도 확실한 풀이를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실력이 됩니다. 지금 대충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못 맞춥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게 수능 유형들이기 때문에 대충 하면 어차피 뭐 한 포인트 때문에 틀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꼼꼼하게 자기가 딱 이해되는 수준, 아니 약간 버거운 수준은 틀리게 보여주세요. 질문 많이 하면서. 자, 20번 보시면요. 실수 A에 대해서 fx가 x-a, x는 1, x제곱 마이너스 4a, x는 1보다 크다. 선생님 보통 이제 이런 거 보면 당연히 지금 이게 밑에 딱 봐도 연속 문제잖아. 그렇죠? 괜찮습니까? 제일 먼저 뭘 해보겠어? 1에서 연속이 될 수 있나? 이런 고민 해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도 또 20번 되면요. 되게 깐깐하게 풀기 좋아. 그럼 막 확인부터 할게요. x가 1에서 연속이려면 1-a랑 1 넣어버리면 1-4랑 같은 연속이에요. 아, a가 0이면 연속이에요. 그죠? 정보 체크하는 거야. a가 0이면 x는 1에서 연속. 얘 연속일 수도 있지. a가 0이 아니면 x는 1에서 불연속. 이게 번호대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풀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gx를 봐서 gx는요 이렇습니다. x-1제곱 x는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식이 이상하죠? 마이너스 9분의 16 x 더하기 a죠. x는 a보다 크대. 얘 너무 궁금하지 않을까? 언제? a에서 집어넣어보죠. a-1의 제곱이랑 a 넣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9분의 16a. 얘 같은 연속이에요. 그쵸? 좀 정리부터 해보자는 거야. 왜? 20번이잖아. 알겠죠? 어려울 거 아니야. 정리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날아가니까 됐고 없애버려.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9분의 16a입니다. 넘기면 9분의 18a, 9분의 2a, 9분의 2a가 1인 거니까 a가 2분의 9면 연속이 돼요. 자, 그래서 정리. a가 2분의 9면 연속. x는 a에서 연속. 그 다음에 a가 2분의 9 아니면, 2분의 9 아니면,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면 x는 a에서 불연속. 됐습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한 얘기니까. 그럼 함수에 대한 기본 파악을 했어. 일단 fx나 gx가 둘 다 연속이 될 수도 있네요. 알겠죠? 연속이 되는 a의 조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 가시죠. 두 함수의 곱이 연속이 되기 위해
여러분 이 소재가 여러분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잘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야. 고2 때부터 알겠죠? 엄청 중요하고 뭐 내신이고 수능이고 나발이고 엄청 건드리는 얘기거든? 여기서 디테일하게 쌤이 상황분을 정확히 분석해 놨고요. 이거를 딱 확인하기 정말 좋은 하나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어려워. 알겠죠? 어렵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공부하시면 이쪽 파트에 대한 개념 학습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들어가 볼게요. 자, 얘 둘의 곱이 모든 실수 연속이 되기면 A 값들을 다 잡아내래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 이게 A가 1인 경우부터 확인하자. 왜? 머리가 복잡하거든. 그래서 A가 1인 경우는 이 함수를 체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1에서 뭔가 분효소일 거니까 여기 1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쌤도 이 풀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첫 번째 이건 쉬워. A가 1이라면 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야. 왜? 헷갈리니까. 먼저 쳐내는 거지. 그럼 A가 1이라면 A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 요것도 1이라면 그죠? 위에다 1 대입한 거 곱한 거랑 밑에 1 대입 곱한 걸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불연속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개를 다 대입해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A가 1이라면 어려울 건 없거든? 둘의 곱은 합쳐버리면 되니까. 알겠죠? 그러면 위에 1을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0이에요. 0은. 그죠? 밑에 1 넣어버리면 봐봐. 여기 1 넣어버리면 1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4. 마이너스 3이고요. 그죠? 여기 1 넣어버리면은 뭐 마이너스 9분의 16 더하기 1. 대충 마이너스 9분의 1 나오는데 곱한 게 0이 안 돼 있다. 이상한 숫자가 나와. 일단 1은 답은 아니구나. 패스.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1이 아닌 경우를 따지긴 해야 되는데 자 1이 아닌 경우를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1이 아닌 경우는요. A가 지금 0일 때와 2분의 9일 때 체크가 필요합니다. 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왜? A가 0일 때 얘는 연속이니까 1에서 연속이니까 얘만 따지면 될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가볼게 봐봐. 자, 좀 진행해볼게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A가 1이 아닌 경우입니다. 여기가 어려운 얘기겠죠? 자, A가 1이 아닌 경우는 일단은 요것도 드릴게요. A가 0이라면 1에서 연속이고 지금 요 지점과 요 지점은 다른 지점이잖아.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봐봐. A가 1이 아닌 경우는 첫 번째 얘부터 따지고요. 그 다음 얘인 경우를 따지고요. 그 다음 얘인 경우를 따지고요. 얘인 경우를 따지면 끝난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씩 치고 와보죠. A가 0이라면 첫 번째 A가 0이라면 그러면 1에서는 얘는 연속이니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럼 A가 0이면은 여기 케이스니까 A에서 불연속일 거 아니야. 이미 이랬습니까? 근데 여기는 A에서 연속일 거 아니야. 왜? 얘는 1에서만 불연속이니까. 이랬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 A가 0이라면 뭘 확인해야 돼? X가 A에서 GX는 불연속이니까 FA가 0이 되는지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요 말이 되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봐봐. A가 0이라면 자, 잘 이해하세요. A가 0이라면 지금 봐봐. 요 두 함수가 요 상태에서는 어딜 봐야 되냐면 끊어서 얘기할게요. 얘가 X가 1에서 뭔가 불안함이 있고요. 얘는 X가 A에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나한테 확인하라는 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걸 확인하게 만들라는 거니까 이 두 지점에서 연속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A가 0을 왜 먼저 두들겼어? A가 0이라면 이미 얘는 연속이야. 1에서. 그럼 1은 확인할 필요 없어. A가 0일 때는. 그죠? 그러면 X가 A일 때 연속인 거 확인해야 되는데 A가 0이라면 GX는 X가 A에서 불연속이야. fx는 x가 0에서 연속일 거야. 쌤 말 이해됩니까? 나 지금 요걸로 계속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x가 0에서 연속일 거니까 FA가 x가 a에서 불연속, 얘는 x가 a에서 연속일 거니까 FA가 0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 말은 F0이 0이 돼야 돼. 이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A가 0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F0이 0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A가 0이라면 그 F0은 위에 대입해야죠. 그죠? 그럼 0 빼기 0이니까 0이잖아. 만족을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정답. 체크돼요? 이걸 두드리기는 거 이해되겠냐고. 지금 잘 이해하는데? 그러면 괜찮아. 두 번째 또 있어. 어차피 네 번 다 똑같은 얘기야. 이걸 다다다 두드리고 끝나 그냥.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헷갈려? 알았어. A가 0이 아닐 때고 A가 0이 아니라면 오케이? 그럼 A가 0이 아니라면 요거를 걸고 넘어지자. 알겠죠? 그게 편할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0이 아니라면 지금 얘는 1에서 불연속이 확실하잖아. 그쵸?
그러면 하나씩 해봐. A가 0이 아니라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X가 1에서도 연속을 만들어야 되고 X가 A에서도 연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상황 이해돼요? 두 군데 다 확인해야 되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럼 봐봐. A가 0이 아니라면 X가 얘가 1에서 불연속일 거 아니야. 그치?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연속이 되려면 G1이 0이어야 돼. 이해되겠어요? G1이 0이 돼야 그 X는 1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 되는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A가 0이 아니라면 fx가 1에서 불연속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G1이 0이 될 거 아니야 를 쓴 겁니다. 알겠죠? 얘를 만족해야 되고 and x가 a에서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x가 a에서 확인하는 건 사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x가 a에서는 fx는 어차피 연속일 거기 때문에 a가 만약에 2분의 9가 되면 해결입니다. 해결의 말 이해돼? gx가 연속이 되니까 굳이 뭐 다른 조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a가 2분의 9가 아니라면 뭘 만족해야 돼? fa가 0이 돼야 돼. 이거 이해되겠냐?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봐봐. 얘랑 얘를 만족하거나 얘랑 얘를 만족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 둘 다 연속인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가볼게요. G1이 0 되려면 G1을 볼까요? G1 같은 경우는 G1이 0 되려면 잠깐만요. 1을 위에 넣어야 돼? 아래 넣어야 돼? 좀 애매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G1이 0 되려면 봐봐. 위에 1을 넣어버리면 0 되려면 여기서 나오는 조건은 이렇게 하기 좀 어렵네요. 자, 얘를 따져볼게요. G1이 0 되려면 위에 만약에 1이 여기 포함되면 즉 1보다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를 넣을 거 아니야. 해결 보겠죠? 알겠습니까? 자, G1이 0 된 조건 적어볼게요. 1을 넣었을 때 1이 A보다 작거나 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이건 문제 용되잖아. 됐어요? 또는 만약에 1을 여기 넣은 게 즉 1이 A보다 크다면 여기 1을 넣은 게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범위에서는 여기 넣어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9분의 16이 0이 돼야 돼. 오케이? 자, 지금은 1보다 A가 작은 거기 때문에 이거 풀면요. A는 합차니까 3분의 4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데 얘는 답이 안 됩니다. 왜? 1보다 작은 케이스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G1이 0 되는 건 이걸 만족하던가 또는 이걸 만족하면 돼. 상황이 있습니까? 오케이? 자, 일로 넘어갑니다. 자, 봐봐요. 일로 넘어갑니다. 자, 만약에 A가 2분의 9가 되는 건 해결되는데 봐봐. 얘를 A가 2분의 9면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거잖아. 둘 다 해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9 정답. 체크 됐어요. 봐봐. A가 2분의 9면 G1이 0 될 거고요. 이거 만족하니까. 그 다음에 A가 2분의 9면 GX가 A에서 연속일 거니까. 곱은 연속이 되겠죠. 체크 됐습니까?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요. A가 2분의 9가 아니라면 FA가 0이 돼야 돼. 됐어요? 그럼 FA가 0이 되는 걸 대입하려 했는데 봐봐. A가 지금 1보다 클 때도 되고 작을 때도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A가 1보다 클 때부터 보면 A가 1보다 크다 가정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1번과 2번 있다 보니까 확실히 헷갈리네. 케이스가 너무 헷갈린다. FA가 요 경우 따져보면 A가 1보다 크면 A를 여기 대입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봐. 요 자식을 만족하려면 여기 A 대입한 게 0이 돼야 돼. 이해했어요? 그러면 풀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0이 되는 건데 A의 A 마이너스 4가 0이 돼서 A는 0 또는 4가 나옵니다. 0은 답은 아니고요. A가 큰 거 대입했으니까 4가 답이죠. 답 하나 또 발견.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FA가 만약에 밑에 위로 대입이 되려면 요쪽 라인인 거죠. A가 1보다 작다면 위에 대입했을 거 아니야. 근데 위에 A 대입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얘보다 작은 범위는 FA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얘보다 작은 범위는 A가 얘여야 돼. 맞아? 그렇기 때문에 A가 얘가 되면
얘도 만족하기 때문에 정답. 오케이? 정답은 0. 2분의 9, 4,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4개가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쌤이 설명하다가도 이게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지금 개념적 체크 포인트는 요거 한 줄이야 지금. 알겠죠? 나는 함수가 x가 a에서 불연속인데 gx를 곱해놨어. 근데 이 자식이 사실 거기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르는 관계인 거죠. 알겠죠? 그때 요놈들이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불연속이었다면 대입해서 확인해야 되지만 연속이었다면 대입하기 0 되면 되느냐. 그 논리 하나로 푼 건데 알겠죠? 근데 이게 이 범위 분류가 있다 보니까 케이스가 많이 복잡할 것 같아. 특히나 여기 두 번째 케이스가 설명하면서도 너네가 이거 과연 분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분류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봐봐 여기서 왜 이렇게 꼬이는 거냐면 A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대입해야 될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이 좀 꼬이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복습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얘를 그냥 두 개로 분리시키는 거야. 2번 A가 1보다 클 때, 3번 A가 작을 때. 이런 정도 파악이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예 세 가지로 분리시켜서 풀면 좀 편할 거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를 쌤은 A가 1이 아닐 때 하나로 묶어서 가지를 치면서 끌고 가다 보니까 아마 네 전달이 뭐 내용상이 약간의 전달됐을 건데 이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풀이가 아닌가 싶어서 알겠죠? 자 지겹겠지만 쌤이 저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봐봐 만약에 답은 뭐 이미 나왔는데 풀이를 약간 좀 더 쉽게 간다면 이게 어쨌든 이게 대입할 때 골치 아픈 게 뭐 때문인 거냐면 여기를 대입할 때 이걸 위에 넣어야 되는 거야 아래 넣어야 되는 거야 이 골치 아픈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뭐 쌤이 답이 많이 나오면 1보다 큰 게 2개 나왔으니까 일로 가볼게. 1보다 큰 걸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로 풀란 얘기인 거야. 알겠죠? 내가 1보다 큰 것만 가볼게요. 이건 좀 쉬울 거야. A가 2번 A가 1보다 크다는 가정을 가볼게. 알겠죠? 그럼 봐봐 요 기본 세팅이 똑같은 거야. 그럼 지금 내가 할 것은 fx 곱하기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걸 따지는 건데 얘는 1에서 불안, 얘는 A에서 불안 한 상태인 거란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럼 다시 똑같은 풀을 다시 해보는 거야. 알겠죠? 케이스를 분리하면 편할 거야. 대입할 때. 다시 가볼게. 자, x가 1에서 먼저 그 연속이 되려면 이건 똑같아. 첫 번째 얘가 A가 0이 되면 돼 라고 해서 A가 0일 때로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했더니 이거는 뭐 0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연속이 나왔어. 이렇게 치고 오케이? 0은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끼게 알겠죠? 두 번째 A가 0이 아니라면 1보다 큰 걸 따지니까 0을 빼야 되는구나. 그냥 큰 것만 할게요. 이거 나중에 확인해봐. 이런 거는 A가 1보다 큰 거니까 요거에 해당사항이 없잖아. 그렇죠? 두 번째 표현 알겠습니까? 여기에만 입각해서 내가 풀어볼게. A가 1보다 크다면 A는 0이 아닌 거니까 1에서 무조건 불연속인 거예요. 얘는 X가 1에서 불연속이 확실한 거 맞지? A가 1보다 크면 그쵸? 그럼 뭐가 돼야 돼? X가 1에서 연속을 만들려면 뭐가 돼야 돼? G1이 0이 돼야지. 이랬습니까? 그래야 X가 1에서 불연속인데 얘를 연속 만들려면 G1이 0이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G1을 대입할게. 1을 대입할 때 편한 게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려면 봐봐. 1이 A보다 작으니까 위에 넣어야죠. 이랬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맞습니다. 성립을 하네요. 아직 얻어지는 A 값은 없습니다. 이해겠어요? 그 다음 그럼 1에서는 연속 만들었어. 확인했어. 연속인 거 알겠죠? 그 다음 GX가 X는 A에서 이제 연속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얘가 불안한 1에서는 연속인 거 확인했으니까 GX가 불안한 A에서 연속인 거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GX 때문에 X는 A에서 이 자식들이 연속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GX 체크포인트 봤는데 A가 2분의 9일 때는 GX가 연속이니까 A가 1보다 큰 상태에서 A가 2분의 9가 되면 이건 정답. 이 말 이해돼? 어차피 X가 1인 지점은 연속인 거 확인했고 여기서 얻어지는 A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GX 때문에 X가 A에서 불연속이 될 수 있는데 A가 2분의 9가 되면 GX가 X는 A에서 연속이 돼버린 거니까 이건 이걸 연속으로 만들어주니까 정답. 자, 또는 두 번째 만약에 A가 2분의 9가 아니라면 그죠? 뭐가 돼야 돼? 얘가 A에서 불연속인 거니까 F A가 0이 돼야지. 이랬어요?
그럼 FA가 0이 되면 해결되는 건데 FA가 0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FA를 대입하려 하는데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밑에 대입해야죠. 그러니까 케이스 분리가 필요가 없는 거야. 이 A를 미리 크기를 분리시켜놓고 들어가 버리면 밑에 A를 집어넣어 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A에 A 마이너스 4는 0이다 해서 A는 0 또는 4가 나오지만 나 지금 1보다 큰 거만 보고 있으니까 또 봐. 1보다 큰 두 개에다 이거 튀어나오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 없이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해버리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알겠죠?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만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게 결국 대입할 때 1보다 크냐 작냐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니까 그걸 미리 분류시켜 놓고 접근하면 좀 더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꼭 복습을 하시고요. 그 나머지 문제들은 쌤이 목요일날은 클리닉을 좀 진행해서 여러분 개별 풀이를 잡아드릴 테니까 미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통은 아마 수업 때 풀어주긴 할 것 같은데 이 3회차는 목요일날 진행하지 말고 알겠죠? 다음 주는 좀 쌤이 잘 선별해서 사설로 좀 괜찮은 여러분들이 실전 상황에 도움되는 이게 확실히 수능 완성이 전반적인 나이는 좀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알겠죠?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수능 유형들도 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복습 좀 꼼꼼히 해주시고 쌤이 풀이한 문제는 꼭 꼼꼼하게 복습해서 목요일날 들고 오세요. 알겠죠? 목요일날까지 숙제는 우리 수능 완성했던 실전 모의고사 2회차 여러분들이 그나마 약간 감당되기 약간 부담스러운 성까지는 해야 돼. 아예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냅둬 어쩔 수 없죠. 냅둬 놓고 알겠죠? 그래도 대충 알겠는데 뭔가 하나가 이런 것도 해와야 돼. 알겠죠? 그거 복습해오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거 프린트들 마무리가 안 됐을 거니까 챙겨오세요. 알겠습니까? 그거 마무리 해야 되니까. 그거로 점검을 좀 합시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연이는 여기 뽑아봤으니까 실장님 달라 그래요.